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출입국 대기 상황은 단순한 혼잡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공항 포화 비상사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내부가 붐볐다는 수준이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며 여행객들의 불편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며 공항 운영 전반이 압박을 받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해외 언론과 여행업계가 주목한 이유는 숫자 그 자체보다 흐름에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인천공항을 통과한 인원이 급증했고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한 방문객 비중도 뚜렷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공항 시스템이 한계에 가까운 부담을 받았고 이 장면이 해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가장 큰 배경은 국제 이동의 회복입니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이동 수요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들이 동시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공항은 환승과 입국 모두에서 선택을 받는 공항이었고 이 점이 집중적인 인원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특정 기간 수요가 겹쳤고 항공편 증편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처리, 동선 관리에 부담이 쏠리며 체감 혼잡이 커졌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운영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인천공항의 위상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평가받아왔고 효율성과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 공항에서 혼잡 장면이 연속으로 포착되자 해외에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잘 나가던 공항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 것입니다. 결국 이 현상은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변화의 압력에 가깝습니다. 국제 이동이 정상화되고 한국을 향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혼잡은 불편한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더 이상 한산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인지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혼란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출입국 혼잡 사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인원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공항 혼잡은 숫자 하나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겹칠 때 나타납니다. 이번 인천공항 상황 역시 특정 시점에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체감 혼란이 크게 느껴진 사례에 가깝습니다. 우선 국제 항공편 회복 속도와 공항 운영 인력의 복구 속도 사이에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항공 노선과 좌석 공급은 빠르게 늘었지만 출입국 심사 인력과 보조 인력 확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간대에 입국객이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의 불균형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환승 수요입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도착 공항이 아니라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잇는 환승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객 증가 자체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환승 동선과 입국 동선이 동시에 붐비는 시간대에는 공항 전체의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체감 혼잡은 실제 인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과 국제 행사 일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광 성수기와 국제 전시회, 비즈니스 일정이 겹치면서 단기간 수요가 집중됐고 이 흐름이 며칠간 이어지며 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일부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유되면서 상황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해외 언론과 여행업계가 이 사안을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한국으로 향하는 흐름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때 출국 중심이었던 공항이 이제는 입국과 환승이 동시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성격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 것입니다. 파트 2에서 분명히 할 점은 이번 혼잡이 관리 실패의 증거라기보다 전환기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이동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마찰이었고, 인천공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공항 운영 방식과 대응 전략도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논점은 혼잡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합니다. 이번 인천공항 혼잡이 일회성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현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단기적 혼잡 그 자체보다 국제 이동 흐름이 이미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동 수요는 한번 회복된 뒤 다시 줄어들기보다 새로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찾는 방문객의 성격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경유지로 선택하는 환승 수요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 자체를 목적지로 삼는 비율이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관광과 문화, 의료와 교육,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입국 심사와 체류 관련 수요가 함께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편 증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체류 기간과 동선의 다양화입니다. 단기간 체류 관광객뿐 아니라 장기 체류 방문객과 복합 목적 방문이 늘어나면서 출입국 심사의 성격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시간 편차가 커지고 전체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항 운영 측면에서는 예측이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혼잡 장면이 해외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단점만은 아닙니다. 세계 주요 허브 공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런던, 파리, 도쿄 같은 공항들도 이동 수요 회복 국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이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역시 같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대응 속도입니다. 공항 혼잡은 관리와 투자로 완화할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질 경우 불편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평판은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행객들은 한 번의 경험으로 공항 전체를 평가하고 선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혼잡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쟁력 관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파트 3에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혼잡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일시적 해프닝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구조를 바꿀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의 혼잡은 문제라기보다 질문에 가깝습니다. 인천공항과 한국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혼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항이 붐비면 곧바로 관리 실패를 떠올리지만 국제 항공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 허브 공항들은 공통적으로 한 단계를 거칩니다. 한산함에서 효율에서 과부하로, 그리고 다시 확장과 재정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의 상황을 예외적인 혼란이 아니라 수요 구조 변화의 결과로 분석합니다. 국제 이동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주요 목적지이자 환승 거점으로 동시에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겹칠 때 공항은 필연적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이는 인천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브 역할을 맡은 공항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의 대응입니다. 공항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 채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면 운영 방식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합니다. 인력 배치와 동선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안내 체계까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혼잡은 갑자기 생기지만 개선은 준비된 곳에서만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체감의 문제입니다. 실제 혼잡도보다 체감 혼잡이 더 크게 느껴질 경우 불만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불편은 더 커집니다. 정보 제공과 안내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개선만으로도 체감 혼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인천공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기 불편을 감수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수요를 전제로 과감한 투자와 구조 조정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혼잡은 결정의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트 4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혼잡은 우연이나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이동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부담으로만 볼지 기회로 전환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한국 사회 전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혼잡은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찾는 사람이 적어 공항이 효율적인 것이 강점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그 효율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단계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을 향한 이동의 성격이 단순 방문을 넘어 장기 체류와 반복 방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와보고 끝나는 여행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는 공항 운영뿐 아니라 도시와 산업,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입국 심사는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불편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느냐입니다. 혼잡을 단순히 문제로만 인식하면 대응은 늦어지고 불만은 쌓입니다. 반대로 수요 증가의 신호로 읽고 구조를 조정하면 같은 혼잡도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공항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인천공항이 더 이상 국내 이용자만을 상대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은 곧 한국 전체에 대한 첫인상이 됩니다. 출입국 대기 시간과 안내 체계, 동선과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공항 혼잡은 내부 불편을 넘어 외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5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천공항의 출입국 혼란은 한국이 국제이동의 주변부에 있던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겪는 변화의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담이 되고 관리하면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이동의 중심에 걸맞은 기준을 새로 세울 것인지입니다. 인천공항의 혼잡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신호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출입국 혼잡을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공항이 붐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붐이 동시에 일어났느냐입니다. 한국을 향한 이동은 특정 국가나 특정 목적에 국한되지 않았고 관광과 비즈니스, 환승과 장기 체류가 한꺼번에 겹치며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중심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국제 이동이 회복되면서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회복을 넘어 집중이라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단기간에 몰린 수요는 공항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목적지가 얼마나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혼잡은 불편이었지만 관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선택으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혼잡을 일시적 사고로 치부하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구조를 바꿀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관문이고 관문의 경험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출입국 대기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지면 혼잡은 반복되고 반복된 불편은 곧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이 변화를 정확히 읽고 대응한다면 인천공항은 더 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이 겪어온 길도 바로 2단계였습니다. 혼잡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확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파트 6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대혼란은
한국이 국제이동의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부담으로 남길지 경쟁력으로 바꿀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는 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줄의 끝이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길게 늘어선 출입국 대기줄, 멈춰 선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표면적으로 보면 불편과 혼란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흐름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계가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던 공항이었고, 그런 공항이 감당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한국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선택지가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이동의 회복,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아시아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혼잡은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드러난 장소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공항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혼잡은 불편으로 남고 그 불편은 곧 한계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정확히 읽고 기준을 새로 세우면 같은 장면은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전하려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대혼란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는 시스템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향해 몰려든 사람들의 방향이 분명히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몰렸는가가 아니라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그 긴 줄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을 향한 관심의 방향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길게 늘어선 출입국 대기줄, 멈춰 선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표면적으로 보면 불편과 혼란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흐름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계가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던 공항이었고, 그런 공항이 감당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한국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선택지가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이동의 회복,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아시아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혼잡은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드러난 장소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공항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혼잡은 불편으로 남고 그 불편은 곧 한계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정확히 읽고 기준을 새로 세우면 같은 장면은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전하려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대혼란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는 시스템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향해 몰려든 사람들의 방향이 분명히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몰렸는가가 아니라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그 긴 줄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을 향한 관심의 방향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길게 늘어선 줄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향한 방향이 한꺼번에 모인 장면이었고 세계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공항이 잠시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던 공항조차 감당해야 할 만큼 한국을 향한 수요가 몰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의 선택지가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위치에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혼잡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단계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선다는 것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심은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조용히 자라는 나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고 주목받는 순간부터 기준은 훨씬 높아집니다. 작은 불편은 크게 보이고 대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인상으로 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멈춰 섰던 그 줄은 결국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흐름을 우연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관심은 아니고 버틴다고 줄어드는 수요도 아닙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남은 것은 대응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공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 몰려든 그 수많은 발걸음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나쳐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